노인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 75세 박순례님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떨어졌습니다. 같은 경로당 다니는 친구 3명은 벌써 3년째 노인 일자리로 나가고 있는데 본인만 매년 탈락 문자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활동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으며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겁니다. 나이는 기준 안에 들어오고 건강도 큰 문제 없고 시간도 충분한데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혹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 학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이렇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되시죠. 그런데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어도 꾸준히 일자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나이나 학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같은 동네에 사는 두 분을 비교해보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 분은 매년 공고만 보고 급하게 서류를 쓰고 면접 날짜만 기다리고 떨어지면 또 내년을 기약합니다. 다른 한 분은 공고 나오기 전에 이미 센터를 다녀오고 서류는 빈칸 없이 정성스럽게 채우고 면접장에서는 담당자와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저는 박순례님처럼 매년 떨어지는 분들을 수십 명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운이 없나 봐. 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1시간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아니라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시니어 일자리 제도를 연구해 온 복지박사 이재훈입니다. 지자체와 복지관, 노인인력개발원 같은 곳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지, 어떤 어르신이 다음 해에도 계속 불려가는지 현장에서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발견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태도를 준비하고 관계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노인 일자리는 선착순이거나 추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나이 어린 사람 위주로 뽑힐 거라고 단정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쓰는지, 면접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난 활동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합격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뭔지, 매년 떨어지는 분들이 반복하는 실수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더 유리한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그동안 딱 이 한 가지만 몰랐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알게 되시면 내년에는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가장 크신지, 몇 번이나 지원해 보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먼 친척 어른이신 72세 김영자님 이야기예요. 영자 어르신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동갑 친구 3명이 매년 노인 일자리 합격해서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아침마다 단지 입구에서 만나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 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본인만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대요. 영자 어르신은 체력도 괜찮고 시간도 넉넉한데 왜 나만 떨어질까 하는 서러움이 항상 마음에 있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만 하니까 본인은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나이가 더 많아서 그런 걸까? 학력이 낮아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영자 어르신은 공고가 뜨면 그날 저녁에 급하게 서류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직종란에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적었고 자기소개란은 그냥 건강합니다 한 줄만 적거나 아예 비워두고 냈습니다. 센터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담당자 얼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히면 전날 밤부터 긴장해서 잠을 설치고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떨리는 마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면접관이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활동비는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하고 물으면 손주들 용돈이나 주려고요 라고만 짧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3년을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제게 하소연을 하셨고 저는 영자 어르신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공고가 나오기 한 달 전에 먼저 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둘째, 담당자와 10분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세요. 셋째, 서류에 자기소개를 세 줄로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넷째, 면접 들어갈 때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제대로 해보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보시라고 했습니다. 영자 어르신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공고 나오기 전에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고 담당자가 어떤 일자리가 본인 체력에 맞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류 자기소개란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성실하게 출근할 자신이 있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세 줄로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면접 날에는 떨렸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또박또박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자 어르신은 드디어 합격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문자를 받고 전화를 주셨을 때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고 3년 만에 처음이라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 영자 어르신은 첫 달 개근을 목표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고 활동 끝날 때 담당자께 감사 인사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올해도 참여하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5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본인은 운이 좋아진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준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나이도 그대로, 학력도 그대로, 건강도 그대로인데 결과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습관 4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런 사례는 영자 어르신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십 분의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몇 년을 떨어지다가 방법을 바꾸니까 바로 붙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려가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매년 지원하시는데 계속 떨어지신다거나 본인이 직접 여러 번 시도했는데 번번이 탈락하셨다거나 말이죠.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합격의 문은 분명히 열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일자리 지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 6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관계 맺는 방법 하나만 알아도 내년부터는 담당자가 먼저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6가지 공통점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에서 합격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년 지원할 때 꼭 알아야 할 6가지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구조부터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합격한다는 점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연계형이 있는데 각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합격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 구조를 먼저 공부한 뒤에 내 체력과 성향에 딱 맞는 유형만 골라서 집중 지원하신다는 겁니다. 국내 복지 관련 여러 조사들을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일자리 유형을 정확히 알고 신청한 어르신일수록 활동 유지 기간이 길고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아무 유형이나 지원한 분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69세 박동수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동수님은 처음에 친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신청했다가 2년 연속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본인이 원래 사람을 돕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사회서비스형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원했습니다. 그해 바로 합격했고 지금까지 4년째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 성향과 맞으니까 힘들지 않고 오히려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한번 기관에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당자에게 4가지 유형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내 체력과 성향에 맞는 한두 가지 유형만 정해 두신 다음 그쪽으로만 집중 지원해 보세요. 친구가 좋다고 하는 유형을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실내에서 조용히 일하는 게 편한데 친구는 아이들과 뛰어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내 성향에 가장 잘 맞는 유형이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합격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서류를 인터뷰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떨어지는 서류를 보면 공란이 많습니다. 반대로 합격하는 서류는 글씨가 좀 삐뚤어져도 내용이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서류를 단순히 형식적인 종이로 보느냐, 아니면 담당자와의 첫 번째 인터뷰라고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복지 영역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서류 작성의 꼼꼼함이 실제 근무 태도와 직접 연결된다는 보고가 자주 나옵니다. 서류를 정성스럽게 작성하는 어르신이 실제 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출석률이 높다는 겁니다. 담당자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할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73세 김순자님은 두 번 떨어진 뒤에 서류 작성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자기소개란을 세 줄로 정리해서 빈칸 하나 없이 꽉 채워냈습니다. 그에 바로 합격했고 첫 출근 날 담당자가 준비성이 너무 좋다고 먼저 칭찬을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서류 한 장이 첫인상을 완전히 바꾼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겁니다. 서류를 내기 전날 자기소개란에 꼭 세 가지를 넣어보세요. 첫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향, 둘째, 성실함, 셋째,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를 세 줄로 정리해서 적어보시면 됩니다. 말을 너무 길게 쓰려다 보면 내용이 산으로 갑니다. 길고 복잡한 글보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세 줄이 훨씬 강하게 남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서류를 단순한 종이 한 장으로만 보셨는지, 아니면 담당자와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점을 바꾸는 순간 서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공고 전에 기관을 한번 들르는 습관입니다. 합격하는 분들을 보면 공고가 뜬 뒤에 서류를 쓰는 게 아니라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 기관을 찾아가서 담당자와 얼굴을 트고 상담을 받으십니다. 이 한 번의 방문이 담당자의 기억 속에 지원자를 확실히 심어줍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공고 전에 상담을 받은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합격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서류보다 먼저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도 사람이니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 분이 서류상으로만 아는 분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는 거죠. 70세 정혜남님은 예전에는 공고가 뜨면 바로 서류부터 냈지만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방식을 바꿔서 공고 나오기 전에 상담을 먼저 받고 희망 직종을 정리한 후에 지원했습니다. 그해 바로 합격했고 놀라운 건 다음 해에 담당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올해도 참여하시겠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한 번의 방문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공고 예상 시기보다 2주쯤 앞서 기관에 전화로 상담 시간을 잡아보세요. 간단한 메모지를 들고 방문해서 이번에 어떤 일자리가 많은지, 내 체력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가서 아무거나 괜찮다고만 말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적어도 서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앉아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지, 실내가 편한지 쉬래가 편한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정리해서 가야 담당자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만큼은 공고가 뜨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관 문을 두드려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게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는 면접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한마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의 화려함이 절대 아닙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단 한마디입니다. 합격하는 분들을 보면 이 한마디를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십니다. 면접 관련 여러 연구들을 보면 면접관이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 눈맞춤, 목소리 톤이라는 겁니다. 긴 답변보다 짧아도 마음이 담긴 한마디가 훨씬 강하게 전달됩니다. 68세 박명자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면접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는 질문에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떨어졌죠? 두 번째 면접에서는 답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참여해보고 싶다고 짧지만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의 내용이 바뀌니까 결과도 바뀐 겁니다. 면접 전날 거울 앞에서 딱 1분만 자기소개를 연습해보세요. 사는 동네, 성격, 이 일을 하고 싶은 이유를 또박또박 말해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실제 면접에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긴장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한마디가 있으면 긴장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을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활동 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는 현재 관리 중이고 활동에는 문제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쪽이 훨씬 긍정적으로 비칩니다. 여러분이라면 면접에서 꼭 전하고 싶은 진심 한마디가 무엇인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를 준비하는 게 네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달 개근을 목표로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합격 이후 첫 달 출석률이 다음 해 합격 여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기관에서는 첫 달 개근한 어르신을 기억했다가 다음 해에 꼭 다시 모시려고 합니다.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 첫 달 출석률이 높은 어르신일수록 다음 해 재참여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꾸준함이 또 다른 기회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성실한 분을 다시 모시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74세 이호선님은 처음 합격했을 때 본인과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첫 달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병원 약속과 친구 모임, 집안 행사까지 전부 일정을 조정하면서 첫 달 개근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기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참여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달의 성실함이 1년 내내 평가로 남은 거죠. 활동 시작 전에 가족들과 꼭 상의해보세요. 활동 요일과 시간을 집안 일정에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약속과 모임은 그 주변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달력을 한번 새로 짜보시는 겁니다. 한두 번 빠져도 괜찮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이 쌓이면 다음 해 평가에서 성실성 부족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게 남습니다. 여러분은 첫 달만큼은 무조건 개근하겠다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게 다섯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담당자와 관계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태도입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 마지막 인사가 다음 기회를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합격을 반복하는 분들을 보면 활동 끝날 때까지 관계를 소중하게 다룹니다. 일부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활동 종료 후 감사 인사를 남긴 어르신이 다음 해 재선발 비율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관계가 숫자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71세 신용자님은 첫 해 활동 종료할 때 담당자에게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덕분에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았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공고가 나자마자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자리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마디가 다음 기회로 이어진 겁니다. 활동 마지막 주에 담당자에게 짧은 감사 인사나 손글씨 메모를 준비해보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되찾은 점,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는 마음을 담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불평만 남기고 끝내면 다음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힘들었던 점이 있더라도 감사와 배움의 부분을 함께 정리해서 전해주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활동이 끝날 때 담당자에게 어떤 인사를 남기고 싶은지 지금 떠오르는 문장이 있으신가요? 이게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여섯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도 매년 불려가는 시니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공통점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생활 리듬을 일자리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겁니다. 오래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하루 리듬이 완전히 일자리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쉬는 시간까지 전부 활동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기존 생활에 일자리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원 진료, 친구 모임, 가족 약속이 계속 부딪혀서 출석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다른 일정들을 그 주변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달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일자리 요일과 시간을 먼저 크게 적고 다른 병원 진료나 모임, 약속들은 그 주변으로 옮겨서 배치해보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이 부딪히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하루 리듬을 일자리 기준으로 다시 짜본다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일지 떠오르시나요? 아침 기상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 모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첫 달 개근을 위한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물 자주 마시기 같은 기본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활동 중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사회활동 참여 기간을 늘린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활동이 시작되고 나서야 체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다음 해 평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활동 시작 최소 한 달 전부터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해 보세요. 만보가 부담스러우면 5,000보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정해놓고 매일 아침 10분씩 실천해 보세요. 몸이 준비되면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출근 첫날부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 이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력으로 첫 달을 무리 없이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실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솔직하게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는 동료 어르신들과 관계를 천천히 쌓는 겁니다. 새 친구가 생긴 어르신일수록 일자리 활동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힘든 날도 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깊은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거나 너무 빨리 다가가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쌓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다가가려다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 어르신 한 분에게만이라도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사는 동네가 어디세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평소에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이런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열립니다. 한 사람과 관계가 편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 다른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자리에서 어떤 동료를 만나고 싶으신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료 한 분만 있어도 출근이 즐거워집니다. 네 번째는 맡은 일에서 작은 개선 아이디어를 내는 태도입니다. 현장을 책임감 있게 바라보는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업단이나 새로운 자리에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개선 제안이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요구하거나 기존 방식을 부정하는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베테랑 어르신들이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작은 부분부터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활동 중에 느껴지는 불편함이나 더 나아질 수 있는 점을 작은 공책에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예를 들어 한 달쯤 지나서 담당자와 차분히 상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은 일을 정말 관심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쌓인 메모가 여러분의 신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싶은 일자리에서 지금 떠오르는 작은 개선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상상만으로도 준비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경험을 정리해서 새로운 유형에 대비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직 교사, 사무 경험자, 기술 보유자뿐만 아니라 농사, 장사, 양육 경험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살린 전문형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한 경력이 없다며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맞게 됩니다. 집안 살림도 경험이고 자녀 양육도 경험이고 농사도 경험이고 장사도 경험입니다. 전부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공책 하나를 준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사람 상대한 경험, 숫자 다룬 경험, 손재주 관련 경험, 판매 경험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일자리와 연결점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었지 하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의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적어보고 싶으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활동이 끝난 뒤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활동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본 어르신일수록 다음 해 면접에서 더 당당하게 본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수만 떠올리면서 자신을 과하게 탓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잘한 점과 고마웠던 점도 함께 살펴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를 너무 낮추지도 말고 너무 높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활동이 끝난 뒤 일주일 안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앉아보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에 세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잘한 점, 아쉬웠던 점, 내년에 같으면 다르게 해보고 싶은 점. 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한 장이 다음 서류와 면접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면접에서 지난 활동 경험을 물어보면 바로 이 종이를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난 활동이나 지난 일자리 경험을 이렇게 한 번쯤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내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내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와 학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합격을 가르는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요. 구조를 이해하는지, 서류를 정성스럽게 쓰는지,
담당자와 관계를 맺는지, 첫 달을 성실하게 채우는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기준 안에 들어오고 건강만 크게 문제 없으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붙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뜨면 서류를 대충 쓰고 희망 직종란에는 아무거나 괜찮다고 적고 면접장에 가서는 떨리는 마음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역시 운이 없었나 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구조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중에서 내 체력과 성향에 맞는 방향을 정합니다. 서류를 통해 담당자에게 첫 인사를 건네고 공고 나오기 전에 한 번쯤 얼굴을 비추며 상담을 받습니다. 면접에서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미리 준비해서 또박또박 전달합니다. 활동이 시작되면 첫 달 개근을 목표로 생활 리듬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활동이 끝날 때는 감사 인사로 관계를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계속 붙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은 정말 분명합니다. 몇 번 떨어지다 보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스스로 앞당겨 버리게 됩니다. 아직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집안에서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 리듬이 무너지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감이 커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생기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 달에 정해진 날에 활동비가 들어오면서 작은 자존감이 아니라 큰 자존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나도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 조사에서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고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활동비가 크지는 않지만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도 쓸 수 있고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스스로 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자존감이 큽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책 한 권을 꺼내서 내 경험과 성향, 일하고 싶은 이유를 3줄로 써보시는 겁니다. 첫 줄에는 내가 어떤 성격인지, 두 번째 줄에는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 세 번째 줄에는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이 3줄이 내년 지원서의 자기소개가 되고 면접에서의 한마디가 되고 담당자가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아무 말이나 적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문장입니다. 담당자들은 화려한 표현보다 진심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 3줄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유형별로 어떤 표현을 쓰면 담당자가 더 눈여겨보는지 실제 예시를 들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쓰는 순간부터 합격률을 확 끌어올리는 방법, 면접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요령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떤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분명히 다른 결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에게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지금 내 상황과 나이, 그리고 몇 번이나 지원해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응원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면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